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들, 이른바 주도주에 대해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어떤 종목이 얼마 올랐다 이걸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그 상승 뒤에 진짜 숨겨진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인 핵심 동력, 소위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게 무엇이었는지 함께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모멘텀이라는 건 특정 뉴스나 사건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 같은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개별 기업 내부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특정 산업 분야 전체의 어떤 큰 흐름, 또 정부 정책 발표의 파장, 심지어는 저기 바다 건너 미국에서 들려오는 금리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서 오늘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가장 중요한 맥락하고 의미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던 그 이야기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오늘 정말 단연 눈에 띄었던 섹터는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특히 일동홀딩스하고 툴제는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일동제약의 상승세하고 거래량도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 뜨거운 열기,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그게 말이죠.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먼저 일동그룹, 그러니까 일동홀딩스하고 일동제약을 움직인 가장 큰 힘은요. 자체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그거 임상 일상 주요 결과, 흔히 말하는 톱라인 데이터 발표가 임박했다. 바로 이 기대감이었습니다. 여기서 톱라인 데이터라는 거는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결과 지표들, 그걸 딱 요약한 걸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직 실제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라 곧 발표될 거다.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일동홀딩스는 상한가 29.99%, 거래대금 510억 원을 가고 일동제약은 거의 27% 가까이 오르면서 26.97%, 거래대금이 9천억 원을 넘겼다는 건가요? 와, 정말 대단한 기대감이네요. 네, 그렇죠. 그만큼 시장이 이 신약 후보 물질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전날보다 11배나 폭증했습니다. 반면에 그 툴젠의 상한가 29.99%, 거래대금 107억 원은 조금 다른 배경에서 힘을 받았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좀 우려됐던 의약품 관세 영향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 컸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분야는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처럼 오랜 시간하고 큰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리 변동이나 자금 조달 환경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런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현재로 가져와서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요. 또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거든요. 툴제는 이런 좀 거시적인 바람을 타고 상한가까지 도달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파트너사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APB-R3가 치료할 수 있는 질병 범위, 그러니까 적응증이라고 하죠. 그게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146억, 7억 원씩 순매수한 것도 좀 눈에 띄고요. 또 LNC 바이오는 최근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수혜 기대감으로 오른 경우입니다. 기관이 81억 원을 순매수했네요. 정말 흥미롭네요. 일동그룹처럼 기업 내부의 R&D 성과 기대감, 이런 개별적인 재료하고 또 미국의 금리나 통상정책 같은 외부 환경 변화가 딱 맞물리면서 섹터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군요. 자, 이렇게 미래 기술 기대감이 시장을 달궜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변화가 특정 섹터를 움직였습니다. 바로 보안 관련지들인데요. 파이오링크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휴네시온, 사이버원, 이런 다른 보안 관련 기업들 주가도 들썩였습니다. 여기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동력이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발생했던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의 여파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데이터 이중화라든지 백업 시스템 강화 같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아주 강력하게 지시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확 올라온 거죠. 이 영향으로 데이터 센터 보안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인 파이오링크가 30%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거래량입니다. 전날보다 무려 136배나 폭증했어요. 시장의 관심이 진짜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같은 맥락에서 망 연계 솔루션 이런 걸 제공하는 휴네시온 역시 9.28% 상승하고 거래량도 53배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거래량이 136배요. 전날 거래하신 분들은 정말 롤러코스터 제대로 타셨겠네요. 이게 바로 특전 사건하고 그에 따른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력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요. 이런 특정 사건 외에도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해킹 사고들 때문에 정보 보안의 중요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원이 7.93% 상승하고 거래량이 19배 증가한 것은 이러한 지속적인 보안 강화 필요성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S2WLU 플러스 6.45% 역시 이런 보안 테마와 함께 잠시 후에 다룰 인공지능 로봇 테마와도 연관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추가로 핀테크 보안 기업인 아톤 플러스 6.61%의 경우는요. 최근에 논의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STO, 토큰 증권 발행이죠. 그리고 NFT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보안 기술을 가진 아톤 역시 핀테크 테마하고 보안 테마 양쪽에서 부각되면서 상승한 거죠. 이 모멘텀은 사실 지난 6월부터 좀 꾸준히 이어져 온 측면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국가 데이터 센터 화재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직접적인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계속 커지는 보안 위협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보안 이슈가 이렇게 즉각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오늘 로봇하고 인공지능 분야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KNR 시스템은 20% 넘게 급등했고 한국 PIM,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주목받았는데요. 이 분야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있었나요? 네, 이 분야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소식하고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먼저 KNR 시스템 플러스 21.17%는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로터리 EHA, 그러니까 전기 유압 작동기라는 핵심 부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아주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로터리 EHA라.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이고 실제 로봇 성능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길래 이렇게 시장이 열광하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이 HA라는 게요, 기존 유압 시스템의 힘하고 정밀함을 전기 모터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장치거든요. 이걸 로봇 관절 같은 데 적용하면 더 정밀하고 강력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적인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협동 로봇이나 고하중 로봇 분야에서 성능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하고 함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62억 원씩 동시에 순매수한 점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국 PIM 플러스 15.74%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고객사하고 비밀 유지 계약, NDA라고 하죠. 그걸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NDA는 보통 본격적인 협력 논의나 기술 검토 단계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계약이나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미래 성장성에 대한 베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 플러스 7.58%는 조금 더 거시적인 배경에서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글로벌 AI하고 로봇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로보티즈는 이런 지능형 로봇 및 AI 테마 강세 흐름을 타고 상승했고요. 거래 대금도 2,849억 원으로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이 흐름은 9월 23일경부터 쭉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까 보안 테마에서 잠깐 언급했던 S2W 플러스 6.45%도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 기업은 다크웹 분석 같은 보안 기술뿐만 아니라 AI 기반 분석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서요. 오늘처럼 보안하고 AI 로봇 테마가 동시에 강세를 보일 때 양쪽에서 모멘텀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획기적인 부품 개발 소식부터 좀 비밀스러운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글로벌 거물들의 투자 소식까지 막연했던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적인 뉴스들하고 만나면서 주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합종연행, 그러니까 M&A 이슈도 오늘 시장의 아주 큰 축이었습니다. 특히 한 기업을 둘러싼 소문이 여러 종목을 그냥 동시에 들썩이게 만들었죠. 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데요. 이 두 나무가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 혹은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대감은요, 단순히 두 회사가 결합할 수 있다, 이걸 넘어섭니다. 시장은 네이버라는 이 거대한 플랫폼 기업하고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만남이 가져올 시너지,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와의 연동이라든지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출시 같은 거요. 이런 미래금융 서비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영향으로 네이버는 오늘 하루에만 7.02% 상승했고요. 거래 대금은 무려 9,561억 원에 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거래 대금 1위였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1,077억, 1,719억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규모로 순매수한 것도 이 기대감을 뒷받침하고요. 이 M&A 관련 모멘텀은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는 플러스 20.40%, 하나투자증권은 플러스 17.20%는 시장에서 대표적인 두나무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입니다. 두 회사 모두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와 두나무 관련 M&A 기대감이 커지면서 덩달아 급등세를 보인 거죠. 특히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이슈에 더해서 최근 증권업종 전반의 분위기가 개선된 점도 함께 작용하면서 더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거래대금도 상당했는데 우리기술투자는 2,714억 원, 하나투자증권은 1,052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와, 정말 두나무라는 이름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네요. 단순히 관련 지분을 가진 투자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거인인 네이버 주가까지 이렇게 크게 움직일 정도라니 시장 참여자들이 이 M&A 가능성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한 이슈였네요. 자, 이렇게 굵직한 테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좀 개별적인 이유로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이 있었죠. 몇 가지만 더 짚어주시죠. 네, 두 종목만 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진 첨단 소재는 오늘 15.68% 상승했는데요. 최근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 회사에는 좀 더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주핑시 정부의 핵심 관계자가 회사를 직접 방문했다는 뉴스였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이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장도 전날보다 33배나 급증하면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고요. 다음으로 APR이라고 하죠. 9.56%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최근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업종에 속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하고요. 주력 제품인 뷰티 디바이스의 꾸준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도 2,349억 원으로 매우 활발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1억 원, 342억 원씩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 정부 인사의 방문이라든지 분기 실적 전망 같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통적인 호재성 재료들도 여전히 개별 종목의 주가에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을 보면요. 단순히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리스트뿐만 아니라 등락률, 거래대금 규모, 거래량,
그리고 전날 대비 거래량 증가율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상위에 오른 종목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할 때는 단순히 상승률만 본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살펴본 일동제약과 네이버는 거래대금 기준으로 정말 압도적인 최상위권이었고요. 동양이나 일동제약은 거래량 기준으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파이오링크하고 일동홀딩스는 등락률뿐만 아니라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율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했죠. 아마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오늘의 주도주 목록 있지 않습니까?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KNR 시스템,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한국PIM, 대진첨단소재, APR, 로보티즈, 네이버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 지표, 예를 들어서 주요 상위권 목록의 중복으로 등장하는 빈도라든지 아니면 특정 거래대금 규모를 동반한 상승률 기준, 가령 거래대금 500억 이상이면서 20% 이상 상승했다거나 1000억 이상이면서 15% 이상 상승, 2000억 이상 앤드 7% 이상 상승 이런 기준들을 충족했는지를 다각도로 고려해서 선정된 결과일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흐름을 만들고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테마와 종목들,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동력들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사건과 정책 변화, 혁신적인 기술 개발 소식, 또 M&A라는 거대한 이슈, 그리고 산업 트렌드 변화와 거시경제 변수까지 정말 다채로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보셨듯이 주식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개별기업 내부의 어떤 미시적인 뉴스부터 정부 정책이나 산업 트렌드 같은 중범위 변수, 그리고 글로벌 금리나 지정학적 이슈 같은 거시적인 환경 변화까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의 등락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에 속한 섹터, 나아가서 시장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른 움직임들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오르내리는 주가 숫자만 쫓기보다는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주가 급등 사례들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해당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반한 상승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단기적인 뉴스 플로우나 시장에 좀 과열된 분위기 혹은 다소 투기적인 기대감에 편승한 결과였을까요? 오늘 뜨거웠던 종목들의 이후 흐름을 꾸준히 추적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오늘 시장 분석에 정말 의미 있는 연장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공된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실현하시기 전에는 충분한 추가 정보 탐색과 분석,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하루의 현상을 넘어서 그 본질을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동력 분석,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